자, 오늘의 맞수 한판 첫 번째 주제는 오늘 시장에서 가장 주도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철강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연합이 이제 러시아산 철강을 사지 않으면 뭘 사게 될까요? 다른 나라 쿼터 비중을 높이는데 한국 쿼터도 늘린다고 합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어떤 투자의 아이디어를 가져가면 좋을지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 대표와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홍 이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조합 처음인데 저 개인적으로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대표님 엄청 긴장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엄청 긴장했습니다. 아닙니다. 저와 늘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활약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의 영향에 따른 반사이익을 우리 철강주가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두 분께서는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가고 계십니까? 이성웅 이사께서는 금강철강 테마가 강세다. 그리고 김지훈 대표께서는 단기 이슈로 보시는군요. 자, 먼저 이성웅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강철강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는 회사입니까? 네, 상장이 돼 있는 회사인데 네. 이게 외부 변수 요인으로 이번에도 그 철강주들이 강세를 나타내는 모습이거든요. 네. 특히 테마 측면에서 첫 번째 상한가가 간 게 금강철강이에요. 오늘 국면으로 비추어 본다면 그렇다 보니까 종목명을 언급을 드린 거고 이제 오늘 통상 아침에 한 3종목 정도가 상한가가 빠르게 갔더라고요. 와. 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최근에 그 시세별 특징 자체가 그 어떤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그 변수의 무게를 측정을 하고 빠르게 시세가 나는 걸 제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테마적인 측면에서 일단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요. 저희가 기업의 실적을 전가가 할 때 수요 공급 논리로 언제나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이거는 단기적인 이슈의 가능성이 일단은 높기 때문에 그렇군요. 테마로 시세가 나는 종목들은 이런 종목들이 특정 이벤트가 발생하면 빠르게 시세가 나구나. 이 다음 이벤트가 있으면은 접근을 해봐야 되겠다 정도로 체크를 해 놓으시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서 철강 쪽에 공급 사이드가 단기라도 변화가 있다고 하면은 이런 실적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종목을 찾아서 접근하는 게 훨씬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 테마로 보시는군요. 네,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럼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왜 단기 테마로 보시는지에 대한 의견도 궁금한데, 자, 김지훈 대표님, 네. 떨고 계십니까? 네, 엄청 떨고 있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처음 보신 분들이 영화 배우 같다. 네. 뭐 이런 말씀들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긴장 안 하셔도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김지훈 대표님께서는 단기 이슈로 역시 보시는 겁니까? 네, 저 역시도 이성우 이사님의 예. 적극 동의하는데요. 이게 역시나 이제 가격적인 부분이 오르다 보니까 중소형 철강주 위주로 빠르게 좀 상한가를 도달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고요. 가격이 계속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오를 거라고는 개인적으로 그냥 사견이지만 네네. 어떤 이런 이슈에 의한 그러니까 굉장히 예외적인 이슈잖아요. 예외적인 이슈에 의한 가격 상승은 단기에 그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가격적인 인상 부분,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 철근이라든지 이런 그 가격 인상 부분이 실적에 반영되기도 전에 이미 주가가 반영을 했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어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나. 다만 이제 이게 실적으로 반영돼서 숫자로 찍히면은 또 한 번 또 철강주들이 꿈틀할 수 있겠지만 이미 일주일 기간 동안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단기적인 테마로밖에 볼 수 없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대형 철강주들은 지금 현대제철도 그렇고 포스코 같은 경우도 그렇고 신규 성장 동력을 지금 계속 수소 쪽이라든지 다양한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그런 신성장 동력을 육성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 비싼 가격의 작은 철강주 시가총액 1,000억도 안 되는 회사들의 리스크를 떠안으면서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리스크가 있습니까? 그 리스크라는 건 어떤 거죠? 실제 실적이 반영되지 않은 리스크라고 보고 있고요. 가격 상승이 계속 지속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우려감. 네. 아무래도 그 대형 철강주들이 무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승 탄력은 둔하지만 네. 대형 철강주들이 낮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단기 테마일 수 있다라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유럽연합이 이제 러시아산 철강을 수입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쿼터 비중을 늘려서 네. 분명히 우리나라 철강 회사들이 매출이 늘어나는 요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단기 이슈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뉴스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네, 이게 음. 확정에 대해서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점은 일단은 음. 이후에 아. 구체적인 그런 규모가 결정이 돼야지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은 기대감 측면이거든요. 네. 이러한 기대감이 있을 때가 뭐 테마라든지 그러한 관련 업종이라든지 그게 선행해서 주가에는 빠르게 반영하는 모습을 알 수가 있고요. 예.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 시세를 본다고 하면은 그러한 점이 더욱 두드러졌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앵커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건 맞아요. 예. 예, 우리나라 쿼터 부분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형 철강주에게는 긍정적인 요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늘어나는지에 대해서 좀 안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때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는 게 지금 그래요. 국면에서는 낫다는 결론입니다. 예. 저희 또 많은 채팅 가운데서 이사님 최근에 팬들이 엄청 또 생기시고 계십니다. 네. 전 직장을 커밍아웃 하신 이후로. 네. 그래서 그 살아있는 매매 기법과 같은 부분을 이사님께 많이 듣고 싶습니다. 제가 너무 네. 민망하게 아닙니다. 언급을 합니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많은 질문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은님께서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단기 이슈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을 하셨던 만큼 철강주는 지금 수익 구간에 계신 분들 수익 줄 때 매도하는 것이 좋을까요? 또 작년에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피크아웃 뉴스로 갑자기 고꾸라졌잖아요. 네. 작년 상반기만 해도 철강주 이슈가 좋다면서 저도 애널리스트 분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하반기 되면서부터 3분기부터 피크아웃 얘기가 나오면서 고꾸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지금 철강주 수익 난 분들을 이제 소위 익절하고 나가면 어떻겠느냐는 전략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뭐라고 조언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수익 나신 분은 굳이 갖고 계실 이유가 있나. 그러니까 계속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이 철강 본연의 사업이 엄청 성장성이 있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철강이 가격이 오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철강이 쓰이는 수요처가 중요한데 전체적인 글로벌 철강 그 수요가 2% 미만 정도밖에 증가하지 않는 수준이라고 보면 10% 이상, 뭐 15%, 30% 가까이 성장이 나오는 쪽에 좀 더 포트폴리오를 압축하는 게 좋지 않나 보고 있고 수익이 났으면 결국은 수익을 실현하면 또 다른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철강주에 대해서 뭐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뭐 긍정적으로 이걸 뭐 장기적으로 끌고 갈 정도의 산업군은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섹터 자체에 대한 매력에 좀 회의적인 네, 시각이시군요. 매력이 그렇게 높지 않다. 네. 이성우 기사님께서도 그 엄청난 긍정을 함께 네. 하고 계시는데요. 네. 예. 저희가 작년에 철강 예. 시세를 비춰보면은 그 철강 업종의 가장 큰 포인트는 중국 시장이거든요. 근데 중국 시장에서 이 수요 공급단에서 변화가 있다 보니까 1차적으로 그 대형 철강주들의 시세가 있었어요. 네. 그 시세를 보더라도 빠르게 상승을 했다가 되려 이게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중국이 대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다시금 뭐 필연을 하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그런 요인이 있다고 하면은 예. 뭐 이 경기와 관련된 주 업종 중에 하나인 철강주가 다시금 움직일 수 있겠지만은 예. 현재 국면에서는 뚜렷하게 그런 것보다 시장에 또 다른 좋은 업종이 너무 많아졌어요. 예, 성장주 같은 경우도 그렇군요. 특정 국면에서 있고 그 철강 업종 대비해서 또 다른 매력적인 업종들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춰봤을 때는 예, 매력도가 떨어지지 떨어진다. 않냐라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철강주가 주도주입니다. 그런데 두 분께서는 단기 테마일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전반적으로 철강 업종에 대한 투자 의견은 아주 매력적으로 탑픽이나 혹은 투자할 만하다라고 보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게 단호하게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여쭤봤어요. 철강주 탑픽은 뭘 꼽고 계시는지. 자, 종목 얘기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함께 가져가 보시죠. 자, 저희 이성웅 이사께서는 대한제강, 김지훈 대표께서는 현대제철을 꼽아 주셨습니다.
자 어떻게 가져갈까요? 만약에 철강주에 정말 관심이 있다면 현대제철이 낫다입니까? 절대적으로 봤을 때에도 투자할 만한 매력은 현대제철은 있는 겁니까? 절대적인 매력도 저는 그렇게 높게 안 보시고 높게는 안 봅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택과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자금이 뭐 몇십억, 몇백억 굴리지 않는 한 그렇게 큰 메리트는 없다고 보지만 굳이 이제 철강주 중에 뽑자면 현대차라는 그러니까 자동차 그 반도체 이슈 때문에 상당 부분 취소된 게 아니라 지연됐던 자동차 수주 부분이 이제 올해 이제 2분기에 반도체 부분이 정상화되면 예. 자동차 부분 상당히 좋아지면 결국 자동차에 쓰는 철강은 현대제철이 거의 뭐 압도적이기 때문에 현대제철 수요는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도 사상 최대 실적 기록했지만 네. 올해도 작년보다 조금 더 나은 수준의 실적을 보여줄 것으로 보고 있고 아까 중국 경기 부양 이제 말씀하신 부분이 좀 반영되면 상당히 실적의 트렌드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어지겠지만, 네. 네. 근데 중국의 경기 부양이 나올 가능성이 그렇죠. 크게 뭐 높지 않다. 않죠. 그리고 좀 우려하는 부분은 역시 지금 계속 글로벌적으로 탈탄소화 트렌드에 따르면 이제 철강이 가장 탄소 이게 직격탄을 맞는 산업이라서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 이제 에너지 전환 관련 수요랑 이어지면 그런 부분에도 실적에 과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아,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아까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수소 관련된 산업을 공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좀 모멘텀이 반영된다면 좀 긍정적인 이슈가 나올 것이라 보고 있고 증권사 목표가도 보니까 대거 뭐 하향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낮추고 예.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만약 수익 중이라면 당장 팔고 네. 나가라. 뭐 저 같으면은 정리하는 게 좋지 않 이렇게 좋게 단기적으로 시세를 뿜어줄 때는 줄 때. 일단 한번 정리하고 새로운 기회를 노리자. 그래요. 그렇게 보고 있고, 네. 단기 이런 그 낮은, 그러니까 시가총액 낮은 문배 철강이라든지 예. 하이스틸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하자.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대형주는 팔고 나가자, 중소형 철강주는 심지어 조심하자는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성웅 이사님께서는 이 탑픽 꼽는 게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네네. 예, 업종 자체에 대한 투자 의견이 별로 네. 높지 않기 때문에 네. 예, 설명 그래도 해주십시오. 예. 저희가 업종 내에서 라이징 스타가 나올 수 있는 종목도 존재를 하거든요. 라이징 스타. 예. 여기에서 봤을 때 왜 라이징 스타가 될 수 있느냐고 하면은 첫 번째로 정부의 정책이 민간 쪽으로 200만 호라는 규모로 일단은 그 건설 쪽에 그 정책이 나왔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 철근 가격 자체는 제품 가격이 작년부터 해서 상승이 계속 평균보다 높게 나타난 상황이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실적에 전가가 된다는 부분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예. 추가적으로 저희가 그 아파트를 건설을 하면서 약간 그런 사태들이 있었잖아요. 이게 맞아요. 좀 예. 뭐 자재라든지 그러한 부분에 그렇죠? 그 문제가 있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그 건설사 같은 경우는 뭐 철근이라든지 기타 이제 아파트를 지을 때 그러한 부분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철근 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는 대한제강을 라이징 스타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군요. 그러한 가능성은 1차적으로 주가에 반영을 해서 상승이 한 차례 나타났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저희가 생각을 할 게 지금 뭐 인플레이션 단계 네. 아주 쉽게 보면은 이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철근 가격의 인상 가능성이 존재를 하고 네. 그다음에 올해 2분기부터 비용 측면에서 기존의 그 철근 업체가 약간 기업 쪽에서 뭐 기업 측면에서 비용이 더 나오는 측면이 있었다고 하면은 올해 2분기부터는 약간 친기업 형태로 그렇죠. 비용의 그런 아무래도. 반영을 하는 구조로 바뀌게 되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뭐 실적 측면에서 나아지는 구간, 주가는 이를 반영해서 1차 시세가 낮지만은 한반에 조정이 나온 형태에서 또 다른 측면에서 비용 통제도 가능한 구조로 2분기부터는 바뀌는 국면을 감안을 해봤을 때 예. 한 번의 기회가 더 있지 않을까라는 결론입니다. 아, 좋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대한제강은 뭐랄까요? 일종의 개별 기업의 호재로도 볼 수가 네, 그렇습니다.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두 분의 말씀은 정말
유의 깊게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좋은 조언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저희 철강주 전반에 대해서는 투자 의견을 좀 보수적으로 가져가지만 라이징 스타가 대한제강이 될 수도 있다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시죠. 자, 맞수 한판 두 번째 주제는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가 급등하면서 다시 천슬라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덕분인지 오늘 우리 주식시장에서도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그 수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도 좋고 오늘 이외에 2차 전지 관련 주식들도 좋은데 탑픽은 에코프로비엠으로 꼽아봤습니다. 목표가를 얼마로 잡고 계시는지 들어볼까요? 이성욱 이사께서는 40만 원 이상, 김지훈 대표께서도 40만 원의 목표가를 주셨습니다. 자, 2차 전지는 테슬라의 영향으로 우리 주식시장에서도 좋습니다만 이외에도 또 호재가 있을까요? 큰 틀에서 보면 전기차가 아직 시중에 엄청 많이 깔려서 다니고 있지 않잖아요. 예. 그 얘기를 얼핏 다른 분한테 얘기를 들으셨다고 들으셨는데. 그렇습니다. 예. 저희 방송 굉장히 열심히 보시는군요. 훌륭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예. 그래서 어찌됐건 전기차의 지금 시장 침투율이 얼마나 되냐. 뭐 글로벌적으로 우리는 5%도 안 되는 것 같고요. 전 세계 평균을 내면 10% 미만이지 않을까. 뭐 유럽 쪽에서는 10% 이상 된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그 시장 침투율이 못해도 30% 이상은 될 때까지는 시장 성장의 파이는 계속 커질 것이고, 성장률로 따지면 2차 전지 소재는 뭐 앞으로 향후 5년간은 30% 이상, 그러니까 큰 대전제는 성장이 나오는 산업이고 성장률 자체가 30% 넘게 지속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아직까지 하이니켈 양극재 만들 수 있는 업체가 상당히 제한적이다. 예. 글로벌적으로 납품할 수 있는 업체가 국내 업체들이 상당히 기술력이 있고, 또 오히려 중국의 또 반사 수요도 일부 보는 것 같고, 그래서 수요 공급 측면에서 수요도 긍정적이지만 공급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다라고 예. 보고 있고요. 예. 그게 이제 실제 본격적으로 숫자로 찍히는 것 같아요. 작년부터. 그래서 2차 전지 회사들의 네, 한국에? 소재 회사들의 실적이 예. 실제로 찍히는 것 같고, 예. 그리고 실적 성장이 뭐 에코프로비엠만 해도 뭐 매출이 뭐 90% 가까이 성장이 나오고, 이익 역시도 80% 넘게 성장이 나오고 있어서 실제 숫자가 찍히는데, 그 부분이 얼마나 기대감으로 반영했냐 보면 아직 다 100% 다 반영한 건 아니다라고 예. 개인적으로 아주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의견이 늘 두루뭉술하게 안 주시니까 우리 네. 대표님께서는 네네. 철강주는 매도, 네. 2차 전지는 저평가 구간이 맞다. 저평가라기보다 조금씩 분할로 사서 모아가도 아직 계속 2차 전지 소재주 비싸다라는 얘기가 많은데, 예. 정말 큰 그림을 봤을 때는 그때 뭐 2, 3년 뒤에 지금 가격 그때라도 샀었으면 하고 그런 그럴 생각을 것- 하지 않았을까? 맞아요. 않을까? 네. 이 뭐 앵커의 사견입니다만 저도 네. 앞으로 눈에 불 보듯 뻔하게 이렇게 성장할 것 같은 산업은 네. 투자하는 것이 맞고 네. 오랜 기다림을 주더라도 어느 순간 갑자기 정말 우리의 기대 수익률을 뛰어넘는 네. 그렇죠. 네. 그런 수익을 줄 것 같은 그런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이사님의 의견 어떠십니까? 네, 뭐 소재 쪽 최근에 뭐 니켈 가격 상승이라든지 그러한 요인으로 주가가 한번 레벨이 다운됐잖아요. 네. 예, 단기적으로는 그러한 국면이 있었고 주가의 조정 자체가 아무래도 저희가 2차 전지를 성장주로 분류를 했을 때 시장에서 한번 봤던 것 같아요. 네. 금리 인상에 대한 요인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금리 인상하기 이전에 뭐 코로나 국면 그러한 측면에서랑 현재 국면에서 금리 인상을 했을 때 만약에 2차 전지를 성장주로 분류를 한다고 한다면 뭐 고점 대비해서 한 30% 정도의 조정은 감안을 하는 게 통상적으로 맞거든요. 네. 근데 그 정도의 조정이 나온 상황이고 네. 그다음에 지금 뭐 니켈이라든지 그런 가격 상승에 대해서 우려가 주가에 모두 반영이 됐잖아요. 예. 그렇다고 하면 이제 저희가 바라봐야 될 거는 이게 성장이 이 국면에서 뭐 할인이 될 수 있는 요인이 다 반영이 된 상황에서 그런 성장 프리미엄을 가질 수 있는 기업을 찾아서 접근을 하는 게 낫고 그런 기업 중에 하나가 에코프로 BM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그 전방에서 이제 늘어날 수 있는 요소가 크고 여기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 중에서 글로벌적으로 이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주가 추이가 조정은 하나의 기회로 삼는 게 훨씬 낫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러한 조정이 잘 나와 있는 종목이다 보니 예. 예, 접근하고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야 된다고 예. 봅니다. 저희 바라기님께서 2차 전지 꽃길만 남았다는 말씀이시네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맞습니까? 네, 또 다른 변수가 있으면 제가 방송을 통해서 업데이트를 드릴 거고요. 좋아요. 현재 국면에서는 예, 꽃길에 오. 도달을 한 것으로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꽃길만 남았습니까? 저도 뭐 가시밭길 없습니까? 만약에 있다면 뭐가 될까요? 글쎄요, 가시밭길이 있다면 다음 이 시간에 네. 얘기해 주시는 걸로. 그리고 자, 저희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이어가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질문을 소화해 나가겠습니다. 자, 2차 전지 주식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두 분 다 이견이 없습니다. 탑픽을 뭘로 꼽고 계십니까? 이성웅 이사께서는 종목별로 다르고 저평가 아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성장이 남아 있다. 그렇다면 탑픽은 뭡니까? 2차 전지 관련 주식에 대해서 저 이성웅 이사께서는 하나기술, 김지훈 대표께서는 LNF를 꼽아주셨습니다. LNF가 가장 매력 있어요. 네, 에코프로비엠은 일단 아직 그 지배구조 이슈가 뭐 그 이동채 회장님 뭐 물러난다고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는 했지만 아직 깔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깔끔하지 않은 것 같고 물론 양극재 생산 능력으로 지금 작년 기준 7.5만 톤 1등이긴 한데 실제 숫자가 찍히는 실적 성장 측면에서는 LNF가 좀 더 크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 아까 지배구조도 이 GS 반개인 그 허씨 일가의 그 세로닉스 그게 지금 LNF 최대 주주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GS도 알게 모르게 이 2차 전지 소재 산업을 뒤에서 상당히 반개 기업이 뒷받침을 해주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에코프로비엠보다 더 탄탄한 뒷방 그게 있다. 그 지원 세력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 실제 실적도 지금 올해 가이던스가 매출이 한 140% 증가한 한 2.4조 대 그리고 영업이익이 한 작년 대비 300% 증가한 1,800억대를 예상하고 있으니까 실적 성장 측면도 에코프로비엠보다는 LNF가 다소 높다. 그리고 LNF 가장 큰 장점은 역시 그 LG 에너지 솔루션을 통한 테슬라 납품이거든요. 납품, 그렇죠. 뭐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가 여전히 아직까지는 압도적인 1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가장 큰 수혜를 볼 기업이 LNF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 결국은 실적은 이제 그 공장 캐파 증설인데요. 에코프로비엠 못지않게 LNF도 상당히 공격적으로 캐파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2년 뭐 하반기부터 지금 신규로 구지 공장에서 하이니켈 양극재 본격적으로 생산 그 가동을 늘리겠다, 가동률을 올리겠다 하는 거는 LNF, 에코프로비엠, 뭐 첨보 다 마찬가지로 생산 캐파의 증설은 결국 조 단위, 천억 단위 이상의 투자는 그만큼 그거에 대한 매출에 대한 자신감이거든요. 네, 그렇죠. 매출 자신감 매출이 없으면 보장되지 않고는 절대 공장 짓죠. 증설을 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우리도 시청률 보장 없으면 두 분 같은 귀한 보석들 못 모십니다. 네. 진짜 자신 있게 지르셔도 돼요. 제가 든든하게 받쳐드리고 있지 알겠습니다. 않습니까? 그래서 캐파 증설은 곧 매출에 대한 자신감이다. 좋습니다. 그래서 LNF도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캐파 증설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실적 가시성이 에코프로비엠보다 더 높다는 점. 그리고 PER상으로도 지금 EV 에비타 기준으로 그 평균 2019년부터 전체 평균 한 33배인데 그냥 딱 지금 평균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산 캐파 증설이나 테슬라에 대한 그 앞으로 추가적으로 나올 실적 모멘텀 그리고 뭐 그 LG 에너지 솔루션 향 외에도 SK 온 향으로도 이미 1조 원대 넘게 공고를 받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반영이 앞으로 돼야 되겠다. 좋습니다. 자, 언제든지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십시오. 저희가 지켜드립니다. 이성우 이사님, 하나기술 투자 의견이 궁금해요.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저희 계속 소재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면 장비주는 어떤지 그렇죠. 궁금들 많이 하시네요. 하나기술이 장비주거든요. 제가 여기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는 현재 니켈 가격이 상승했다가 제자리로 왔지만은 이게 사이클상으로 뭐 분기별로는 실적이
살짝은 다운이 될 수 있거든요. 예, 주가에 반영이 돼 있고 그렇다고 하면은 주가 회복이 소재 쪽에는 나타났고 성장성은 높은데 2차 전지 업종 자체를 좋게 본다고 하면은 소외된 쪽에서 한 번의 시세가 충분히 가능한데 이 국면에서 그러면 전방에 자동차라든지 그게 늘어났을 때 기술력이 가진 업체 같은 경우도 장비 업체가 수혜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일관화 공정이에요. 네. 하나의 2차 전지 관련해서 그 배터리를 만들 때 그런 공정의 일관화가 이루어져 있는 국내 유일한 업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장비 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전방에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네. 본격적인 장비 발주가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뭐 하나기술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주가가 싸냐 비싸냐 그거를 판단을 해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올해 예상 수주를 비춰봤을 때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230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어요. 예. 근데 현재 시가총액이 약 4,500억 원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뭐 여기에서 적정한 그런 주가 수준까지 도래를 해 있는데 예. 신규로 이제 그 전방에서 뭐 투자라든지 그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뭐 수주가 나오는 국면에서는 주가가 레벨업이 나오는 단계라고 결론을 지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원래 이 시간에 목표가 잘 안 여쭤보는데 하나기술 지금 63,900원인데 그럼 목표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긴 그림으로 봤을 때. 통상 장비주 같은 경우는 예. 소재보다는 프리미엄이 낮기는 해요. 예, 그렇다 예. 보니까 이게 여기에서 그 아주 뚜렷하게 저희가 감안을 할 수 있는 거는 네. 차라리 전방에 이제 뭐 특정 메이커들이 그 여기에 대해서 수주를 내놓는 그러한 규모가 나왔을 때 더욱 접근이 가능하고요. 예. 기본적으로 그런 실적에 대한 부분을 반영을 해봤을 때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30% 이상의 구간은 나올 수 있는 가격대가 현재 가격이라고 보입니다. 예. 네. 저희 이사님이 말씀하시는 순간 보합권이던 하나기술이 플러스로 전환을 했습니다. 저희 증권 광장의 힘입니다. 네. 하지만 저희는 그렇게 짧게 보지 않죠. 중기, 단기 그리고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실 수 있을 만한 투자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2차 전지 주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슈입니다. 자, 은행주를 볼까요? 최근에 금리 인상 이슈, 파월의 매파적인 발언으로 금융주 안에서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데 보험주가 어제 좋았고 오늘은 은행주들이 좋습니다. 자, 이런 금리 인상 시기에는 금융주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은 기대 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이런 종목 투자는 좀 매력 없게 생각하십니까? 자, 저희가 그러면 질문 하나로 드리고 압축해서 이 마지막 마수 한 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탑픽을 여쭤보겠습니다. 은행주에서 가장 매력 있는 종목은 뭡니까? 저희 이성홍 이사께서는 신한지주 그리고 김지훈 대표께서는 한국금융지주를 꼽아주셨습니다. 일단 은행주에 대한 투자 매력을 뭐 얼마나 높게 보세요? 은행주 자체가 저 성장 산업이 전혀 아니다라고 아니다. 보기 때문에 예. 이게 돈을 잘 벌어도 욕먹는 네. 산업이거든요. 아, 그렇죠. 네, 저도 금융권에 예. 있었지만 이게 수익 지금도? 구조가 상당히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닌데. 지금 증권 광장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증권광장에 있지만 예, 예. 결국은 예. 그 은행사들은 예대 마진이 가장 큰데 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예대 마진 벌써 뭐 대출 금리를 엄청 빠르게 올렸더라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실적 가식성이 단기적으로는 좋을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실적 성장이 얼마나 이루어질지는 뭐 퀘스천 마크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은행주 관련 그 금융지주 관련돼서도 굉장히 수익성을 다각화하는 뭐 IB라든지 그다음에 그 IPO 같은 거를 활발하게 하는 대규모 IPO를 활발하게 하거나 네. 이렇게 그 철저하게 그 예대 마진 그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의 차이만에 의존하지 않는 수익성 다각화하는 금융 지주사들한테는 좀 기회가 있다. 그리고 은행주들이 최근에 대출 규제 완화가 신정부 침범하면서 예. 당분간은 좀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대출 규제 완화되면 은행주에 단기적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길게 장기로 봤을 때는 크게 성장성이 낮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 성장성이 낮다. 네. 특히 우리나라에서 규제 산업이라서 네. 예, 이렇게 두 분처럼 그야말로 찐 고수들
은행주 투자를 아주 많이 안 하는 그런 경향성이 좀 있죠. 이사님 죄송하지만 좀 짧게 네. 얘기를 해주시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펀드 투자라고 하면은 BM을 따라가야 돼서 은행주를 사겠지만은 굳이 왜 살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은행 같은 경우는 전통은행에서 이제 인터넷 은행까지 생겼잖아요. 경쟁이 심합니다. 금리 인상 통해서 분명히 은행주 좋을 수는 있지만은 결론적으로 더 좋은 업종들이 시장에 많기 때문에 네. 저희는 기회비용을 감안해서 더 좋은 업종으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명쾌하게 해답들을 주셨습니다. 철강주, 은행주 투자 의견 중립, 2차 전지 소재와 장립 매수 의견으로 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마수 한판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 대표,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